송윤정님이 보내신 다음 질문 빨리 갈게요. 안녕하세요. 나이사 애청자이자 열광팬 39세 주부입니다. 예전부터 소화가 잘 안 돼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 위 내시경을 1, 2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건강검진 시 12월에 위 대장 내시경을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 합니다.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 약간과 헬리코박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과로 예전에 내시경 후 의사쌤이 헬리균 검사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건 약으로 치료도 쉽지 않고 재발이 많다고 해서 딱히 권하지 않더군요. 괄호 닫고 헬리코박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거 좋은 질문인데.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문. 평소 입안이 금방 건조해집니다. 물을 늘 가지고 다니며 한 모금씩 마셔줍니다. 이것도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면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야 할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헬리코박터 야, 이건 헬리코박터 쭈니 깜신 코어구로 이렇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저쪽에 토스하면 제가 좀 이따 스파이크를 알리겠습니다. 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헬리코박터 특집을 한번 했는지 했어요. 뭐 몇 회인지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 1번은 흔히 얘기하는 궤양이 있을 때, 즉 위궤양이 있거나 십이장 궤양이 있을 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가족분들 중에 암이 있어서 위암이 있어서 위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헬리코박터균 그 치료를 보통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나왔을 때 재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장상피화생이라 그래서 위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위에 흉터가 생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세포가 본인의 기능을 못하고 다른 장에 있는 상피세포처럼 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도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만성적으로 복부의 통증이랄까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다른 질환이 어떤 의심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이상 있을 때도 그냥 치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중에 말토마라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암을 일으키는 그런 게 있으면서 말토마라고 하는 종양을 앓았을 경우에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형도 있지 않아요? 노형도? 나쁜 건 왜 다 타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게 70%가 넘어요. 저도 당연히 있고요. 저는 있어서 치료했습니다. 근데 치료해도요, 재발률이 40%가 넘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치료를 권하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제외하고는. 네. 나는 딴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흡사 의과대학 다닐 때, 네. 회진 때 네. 분위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아. 그 교수님이 물어봐. 레이던트 학생한테. 아, 진짜. 헬리코박터를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뭐지? 막 이런.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 이렇게 저렇게 5가지. 대답해야 대학에서 교수하는 거야. 정말? 근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자주 먹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내시경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생긴다기보다는 기능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궤양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게 아니라 네. 위에서 분비되는 위에서의 위산 분비라든지 아니면 위에 운동 같은 거에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자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기능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문제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강도가 강해지면 반드시 모양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모양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이건 대부분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런 기능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많아서 저라면은 이거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입안이 건조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여러 과에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구강 건조증. 하지만 원인이 뭐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병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일단은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 입이 건조돼요. 맞아. 그렇죠. 코로 호흡을 못 같습니다. 근데 그거부터 네. 코가 막혀 있으니까 구강 호흡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충농증이 있다거나 뭐 만성 비염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비염 치료가 돼서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입이 덜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해보면 인후두 역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네. 점막이 건조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비슷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역류성 식도염하고 인후두 역류 질환은 사실은 이름만 다르고 거의 같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 때문에 지금 같이 입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이분은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지금 내분비내과 의사인 쭈니 앞에서 할 말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분이 입이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목이 갈증이 계속 생겨가지고 물을 계속 마시는 그럴 수도 있죠. 증상이라면
그러면 당뇨병 초기를 볼 수도 의심해 있죠.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한테 묻는 질문, 아까 그게 레지던트한테 묻는 질문.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39세 여자분이면은요. 네. 뭐 특이한 병인데 이게 침샘이 있잖아요. 저희가 침샘이 망가지는 병도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 뭐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아서 이게 만약에 진짜 저희 기준에서는 한 6개월 이상 똑같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침샘 기능 평가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시면 제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검사해서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아니면 뭐 좀 더 물 자주 드시면 네, 되고. 그러면 그냥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데를 가보시는 그럼요. 게 그럼요. 예, 네. 불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송윤정님은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는 것 네. 같은데. 결론은.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 걱정이 되시면 한번 가봐라. 네. 근데 아마 걱정이 없는 걸로 나올 테니. 네. 그 헬리코박터 균 관련해서는 나는 의사다 165회를 없는 참조하시면 게 됩니다. 1시간 내내 없어, 진짜. 헬리코박터 얘기만 네, 했던 그렇죠. 특집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네. 진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165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네. 네, 리뷰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사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이튠스, 팟빵, 카카오 페이지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또 라디오 @doc.co.kr로 이메일 질문과 음성 질문도 받습니다. 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네. 이제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출간 즉시 과학 분야 베스트 10% 인간. 우리 몸속 90%를 차지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시간이 멀다 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과민성 장증후군. 과체중을 넘어 거동조차 힘든 비만. 그 밖에 자폐증, 우울증, 자가 면역 질환이 미생물 불균형과 연관됐다면 믿으시겠나요? 21세기형 질병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 장내 미생물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10% 인간.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